샤크가 운동을 마치면 남편이 데리러 온다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를 안 받다 보니까 표정이 아주 싹 나빠지네.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분이요, 아내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남편 헌근 씨예요. 유리 공장에서 3년째 일을 하는데 일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죠. 아이고, 전화 또 왔네, 또 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일하느라고 바빴어. 지금 내가 바빠갖고. 얼마나 전화했는지 알아?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안 할 거면 그냥 점심에도 오지 마.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쉬어. 아유, 일하는데 남편한테 너무 부담 준다요. 저는 질투가 심한 편이에요. 길거리 가다가도 다른 여자 보는 거 싫어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한테 뺏길까 봐 항상 걱정되고 질투하고. 시부모님은요, 경기도 광명에 사시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고 걱정이 많으세요. 아빠 소원은 이랬다 하더라. 아들하고 마음대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주고 전화를 지금도 갖고 있지. 전화 온 걸 다 알고 경홍이한테 전화하면 지가 받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네가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자꾸 부탁을 하라니. 거기 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며느리가 시부모와 남편의 전화 통화를 못하게 막아요? 뭐 부모가 뭐 할 말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안부 전화지. 그것도 무조건 며느리를 통해야 돼. 아들한테 맘 놓고 전화도 못 건다니. 아니, 이런 생이별이 어디 있어. 어휴, 속상하시겠다. 전화기가 아들이 손목에 차는 거 있고 이거 뭐 2개나 봐. 그러니까 아들은 손목에 차고 댕기고 며느리가 한 대는 며느리가 갖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아내가 갖고 있어서 부모든 친구든 전화 오는 걸 다 확인한다 이거죠? 어머 어머. 희비가 싸움이 나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내가 안 갖고 다닐 순 없고. 근데 시부모하고는 왜 통화를 못하게 한대요? 제 생일인데 그것도 메시지로 오늘 생일이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나갈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어머니한테. 제 생일인데 왜 그것까지 부탁을 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냐고. 막 그런 걸 보고 너무 싫어해서 그때부터 싫어했어요. 아빠 노래 주세요 했잖아. 조용한 성격의 남편 헌근 씨는 게임이 취미라고 하는데 육아에는 소질이 없다네요. 여보, 이리 와요. 아니, 하루 온종일 혼자 있어서 아내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아유, 보다 못한 아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이게 남편 교육용 의자예요. 나 보고 있어. 나한테 말 좀 하고. 허허, 나만 바라보라고. 보고 싶어서 앉아있어요. 말수도 없고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싶네. 아유, 근데 샤크 씨 애정 표현 너무 화끈한 거 아니야?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착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싶고 하는데 저하고 똑같이 사랑하게끔 만들고 싶어서. 주말을 맞아가지고 아들네가 광명에 있는 시댁에 놀러 왔어요. 전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김 여사는 좋죠. 가끔씩만 어쩌다가 어떨 때 오는 거야? 지 볼 일 있을 때. 원래 아들 부부는 결혼하고 이 집에서 6개월간 같이 살았는데요. 예전에 살던 방을 둘러보니까 옛날 기억이 나나 봐요. 에어컨을 들으면은 이제 시어머니가 끄라고 맨날 소리를 질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문을 잠가 버렸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저기 베란다에서 오셔가지고 창문을 열고 또 소리 지르시고. 아니, 근데 방문에 이게 뭐예요? 낙서 걷기도 하고. 설마 샤크 씨가 썼어?
제가 남편이 회사 갔다 오는 시간에 매일 오기 전에 하나씩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 이거죠. 사랑 표현이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조금 다르시지. 여기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얼마나 집착을 했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내 거예요. 강한 건 다른 여자 보지 마세요. 참. 그 내가 보기에는 떨어지지를 않는다니까. 쪽쪽쪽쪽쪽 따라다니고. 3년 전에 분가를 했음에도 아들 부부가 쓰던 물건이 그대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도망치듯 나갔거든요. 그만 6월 25일인가? 난 날짜는 정확히 기억해. 말도 한마디 없이 세상에 짐을 다 실어갔다. 월요일부터 당장 일 들어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갔다 오고. 나가 퇴근하니까 그러더라고. 남편이 저를 안고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시고 남편 손을 이렇게 빼놓고 밀어놓고 남편한테 이불을 덮어주고 이렇게 나가셨어요. 기분이 나빴죠. 저희가 부부인데. 시어머니가 돈 쓰는 거며 남편을 아이처럼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싫어서 샤크 씨가 분가를 하자고 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시어머니 보는 게 영 불편하대요. 아들 아이라도 하나 더 놔. 그러면 내가 봐줄게. 부채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또 애기 낳고 저만 고생하면 뭐예요. 이게 봐줄 사람 없으면 내가 아빠 회사 끝나고 말아보고 내가 봐줄게. 내 아 잘 본다. 농담처럼 꺼낸 말이지만 샤크 씨는 속상해요. 혼자 아이 낳고 힘들 때 시어머니가 한 번도 안 내려오셔서 아주 서운함에 마음에 벽이 생겼어요. 애기 너무 좋아하는데 좀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일을 하셨지만 좀 이틀 3일이라도 와서 도와주시면 무조건 일. 김 여사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상가에서 2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 돼. 1층, 2층, 저 옥상 계단까지 다 닦아야 돼. 저 건물에다가. 힘들지만은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려고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샀거든요. 처음 며느리가 시집 왔을 때는 이 15평 아파트에 같이 살다가 2달 만에 이사를 갔거든요. 네, 며느리 집이 제가 생각에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우리 아들 기죽일까봐 제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당시에 1억을 대출받아가지고 매달 대출금 갚고 있어요. 이 명예가 아들 앞으로 돼가 있어요. 대출이 16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몇 년 지났다고 150만 원. 아들도 이제 꼬박꼬박 지 월급은 나한테 들려주고 용돈은 타선에 그거를 계산해서 했었지. 쟤네들이 저리 나갈 줄 알았으면 저는 안 샀을지도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가 이후에 틈틈이 아들이 목돈 빌려달라고 손을 벌려요. 2천만 원을 달라 그랬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쪽 저쪽을 빼준 거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은 보내줘라 이 시기야. 지 말만 쓸 때는 썼겠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당연히 궁금하지. 1, 20만 원 아니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청소로 한 달에 100만 원, 경비 일하는 시아버지 월급 150만 원. 그 수입으로 매달 대출금 갚으랴. 손 벌리는 아들네 때문에 김 여사가 등골이 휘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주식을 해갖고 한 1억 정도를 날렸어요. 그거로 카드로 갖고 막 돌려 막아가. 그래서 내가 카드 다 압수수색을 한번 다 잘랐어. 그 결혼했는데도 4천 얼마 해갖고 또 내가 막아줬네. 그런데 그것도 염려되고 한번 속았으니까. 뭐 때문에 손을 벌리는지 말을 안 하니까 김 여사는 걱정에 속이 타죠. 이런 시어머니 마음을 알려나?
요즘은 며느리 관심사가 외모 가꾸기입니다. 4개월 전에 살이 찌었을 때 입었던 옷들인데요. 지금 살이 빠져서 다 못 입게. 옷도 안 맞고 돈 쓸 일이 많아지기는 했대요. 아이고 주먹 2개가 들어가네 그냥. 아유. 이렇게 살을 뺐어요. 임신 후에 갑자기 30kg 찌면서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네. 제가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 부탁? 그 보정 속옷 있잖아요. 50만 원 정도 하면은 잘 쓸게요. 응. 엄마 50만 원 벌라 그러면 보름을 일해야 돼. 보름을. 씀씀이가 큰 게 참 속상하죠. 뭐 조금만 더 아끼는 것보다 지 생활에 맞춰서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내가 너무 크게 바라나 봐요. 저것들을 위해서인데 당장 이해는 못 하잖아. 아껴야 지 생활에 맞춰질 거 아니에요. 답은 그런 게 절약이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김 여사. 아들 며느리가 대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번엔 밝히겠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들 집도 며느리 눈치 보여서 처음 왔대요. 유진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잘해놨네. 응? 선풍기도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거, 이것도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거. 지금 뭐 들들들 안마기? 네. 오빠가 안마기 사고 싶다고 해서 산 거예요. 제가 사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유진이 장난감이 자동차 타지다는 게 올리날 때서 말로 사서 며느리가 돈을 허투루 쓴다고 못마땅한 거죠. 뭐 내가 대여하는데 알아보라 그랬잖아. 20만, 30만 원 정도 줬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오로지 돈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뭐 잘 챙겨 먹고 있냐고, 둘이는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 얘기만 하시니까 그거 왜 샀어? 저거 왜 사줘서 또 그런 얘기만 하시니까 싫어요.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해주고 싶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먹고 살아? 지만 쳐다보고 있어? 내 회사는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 둘이 같이 입사를 했어. 그러니까 나 거기는 그 해도 괜찮나 생각했나 보지. 눈으로 봐도. 아니 이 시간에 남편이 웬일? 점심시간이야? 어째 엄마한테 얼굴도 안 보고 목욕탕부터 먼저 들어가? 매일 점심 먹으러 집에 오는데 며느리가 시켜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회사서 먹지. 어쩌다가 뭐 먹다가 질리면은 집에 올 수도 있지. 오빠가 회사 밥이 맛이 없어서 집으로 밥 먹으러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불러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오락하면 안 되지. 엄마도 그거 하지만 신경 쓰이지. 네가 귀찮지. 제가 왜 귀찮아요? 어? 더 즐거운데 오빠 밥 해주는 거. 김 여사는 아들이 며느리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씀씀이가 큰 며느리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김 여사. 속 시원히 아들한테 말 한번 듣고 싶어서 속이 타요. 도대체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저도 어느 정도 감은 오지. 애기한테 드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아들에게 궁금해서 돈 얘기를 물어보려는데 며느리가 틈을 안 주네요. 아들하고 단둘이 있는 걸 원천 봉쇄해요. 말할 기회가 없잖아. 저래 둘이 쫓아다니기네. 아니 모처럼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달랑 둘이만 있어요? 아이고 아들 방을 왜 엿들어요? 싸우진 않았는지 항상 아들네가 물가에 내놓은 자식같이 불안하시대요. 다시 회사 갈 시간이래요. 말 한 번도 못하고 서운하시겠네. 잘 갔다 오라고. 남편밖에 없구나. 그렇게 좋아? 기회가 안 닿아요. 기회가. 항상 붙어 다니니까.
같이 있게 못하는 것 같아. 뭔 말이라도 하나 하고. 그렇지 기회만 자꾸 찬스만 기다린 거지. 맘 편히 아들하고 얘기도 못하니 답답하죠. 며느리한테 그동안 속으로 삼켰던 말을 해볼 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오빠를 너무 집착이랄까. 같이 안 있어도 항상 너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엄마 어떻게 하세요? 응? 사람이 늦게 올 수도 있고 제 시간에 올 수 있는데 늦으면 니는 걱정하는 자나. 엄마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막 상상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 기분이 안 좋네. 내가 남자로 생각하면 짜증나겠지. 그걸 어떻게 해야 고쳐져. 그거 병적 아니에요? 낯선 시골에 와서 외로운 데다가 남편이 퇴근해서 육아에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가정적인 남편으로 바꿔보려는 그 마음을 몰라주는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거죠.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시어머니도 아들 편만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아파서. 두 사람한테 왜 이렇게 오해의 벽이 생겼을까요? 며칠 후 광명 시댁에 온 아들 부부. 유재미야 오늘 오랜만에 우리 마트 가자. 유진이 뭐 오빠 애기 못 보니까 그냥 저희가 갔다 올게요. 엄마 애기 봐주세요.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떼어놓으려니까 서운하네 정말. 아, 유진이는 지금 추워서 나가면 감기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빠랑 갔다 올게요. 재료가 뭐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사올게요. 아 미끄럼타 한다고. 당신도 안 가고 싶어? 그냥 엄마랑 있고 싶어요? 결국 두 사람만 장 보러 왔어요. 시어머니 마음은 살림도 좀 가르쳐주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아들 부부 틈에 낄 데가 없네. 저녁 식사 시간. 김 여사는 밥을 먹는 동안에 기회를 타서 그동안 아들한테 궁금했던 돈 얘기를 꺼낼 참이에요. 전에 살던 집 아들 1,500만 받아 다 뭐했어? 네가 말 못할 사정이 있냐고. 궁금하셔도 여기 저희가 따로 사니까 그런 건 좀 오빠가 알아서 하게 놔주세요. 너가 벌어가 너가 마음대로 쓰는 건 엄마 뭐라 그러네. 엄마한테 자꾸 기대니까 엄마도 힘드니까. 백화점 같은 데서 가서 뭐 사본 적도 없고 쇼핑도 뭐 막 마음대로 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오빠 월급에서는 벗어나지를 말아야지. 그럼 돈을 다 제가 마음대로 쓰는지 아나 봐요, 엄마. 김 여사님 표정 관리 못하시네. 그런 거 싫다고 나간 거 아니야. 일일이 간섭하고 하는 거 싫다고. 근데 뭐 또 여기 와서 뭐 나가서 하는데 또 그런 거 신경 쓰려 그래. 그 엄마한테 달라 소리를 안 해야지. 아, 당연히 안 할게. 사실 사크 씨가 제일 서운한 거는 며느리 잘못이라고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도 남편은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저는 돈을 아끼려고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여보, 이리 와. 그러니까 하는 대로 하잖아. 눈치 지금 얘 말 못해. 눈치 보지.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지. 자꾸만 손 벌리는 아들이 돈은 어디에 쓰는지 불안한 시어머니. 왜 간섭하느냐는 며느리. 고부의 갈등 풀어질까요? 보고 있어요. 나한테 말 좀 하고. 남편이 나만 바라보기를 바라는 우즈베키스탄 며느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한테 뺏길까 봐 항상 걱정되고 질투하고.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자꾸만 손을 벌리니까 속상하죠.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해주고 싶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먹고 살아. 지만 쳐다보고 있어. 항상 돈이 부족한 게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쓰는지 아나 봐요. 여보, 이리 와.
속 시원히 아들과 얘기도 못하고 답답한 채로 떠난 우즈베키스탄 여행. 그냥 옆에서 얘기를 해요. 엄마가 저랑 이혼을 시켜놓고 아들을 데리고 사세요,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엄마 보기에는 집착으로 보여. 네 눈치를 봐야 되고. 원래 성격이 그런 건데, 예? 오해가 쌓여서 벽으로 가로막힌 두 사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고향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결혼하고 4년 만에 찾은 거라서 더 설레입니다. 남편도 같이 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같이 온 이유가 제 친오빠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같이 왔어요. 엄마 이번에는 이제 오빠가 결혼식을 하면 춤도 같이 추고 재밌게 이렇게 결혼식을 시켜드릴게요. 3시간 만에 친정집 지작에 도착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보니까 눈물부터 나죠. 안녕하세요. 유진아. 안사장도 결혼식 때 보고 4년 만이에요. 3남매 중에 맏딸인 샤크를 타지에 보내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밤 12시가 넘는 시간임에도 극진히 대접을 해주니까 김 여사는 고맙죠. 이분이 결혼하는 오빠래요. خودم زیاد شدم دیمنده وابشه الفت زور آدم افس کی مبتن من بوتوی دیم قطنش که بلرده تاش توی 좋게 즐겁게 잘 지내다 가겠습니다. 며느리 친정집 행사에 힘들게 와주니까 사돈이 고마워하죠. 이 빵은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주식인 논입니다. 아이고 신경 써서 많이 차리셨네. 그리고 석류도 즐겨 먹는다네요. 배도 고픈 데다가 차린 정성에 맛있게 잘들 먹습니다. İki istedim nasıl paska maneka çok verirse ben ne kadar vanga bulada. Aya yani kilim kötü konusu hayır uzuyor. Yok, etmedi gani.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건물 2층 저기 보이네요. 아니 방도 많은데 왜 저렇게 뚝 떨어진 곳에서 주무시라는 건지 또 남편하고 떼놓으려나? 어이구야. 호텔이네. 아이고 이불도 방도 좋네요. 부담스러워해. 왜요? 온다고 이렇게 보니까 막 새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보여. Kudamga tayyorlaganmiz uzoqdan keldi. Qizimga qarab o'tiribdi, boqibdi qizim. 아이 감사합니다. Arzuydi. Yaxshidan bo'ling. 네. Tushingizdan ko'rib chiqing. 호텔같이 고급스러운 방이지만 김 여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있으면 제가 다른 일을 할 때 아들이랑 저랑 얘기해 볼 기회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아무래도 같이 뭐 붙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친정 집 앞에 친척들이 모였어요. 장인어른도 같이 어디 가나 봐요. 오늘 와이프 오빠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이제 신부 측 집에 가서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서 차로 멀지 않은 새색시 집에 도착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으며 음식 준비를 분주합니다. 이렇게 남자들만 같이 식사하는 거 참 독특하죠? 식사 후에는 또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어른들이 계속 사위한테 술을 권하니까 장인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어디 갔어요? 보드카 지금 서서 6잔 하루. 친척들 분위기도 잘 맞추고 사위가 든든하시겠어요. 한참을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아유. 어제도 잠 못 자고 아침부터 술 먹고 들어와서 좀 자. 아이고 그래도 생각해주는 건 아내밖에 없네. 헌근씨 좋겠다.
샤크 씨가 친정 식구들과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아들 일어나봐. 김 여사는 아들이 늦잠 난다고 생각하고 깨웁니다. 잠자러 왔냐고 여기 일어나봐. 어? 어머 뭐 하세요? 얘 자꾸 잠만 자서 깨우다 못 일어나네. 내가는 안 되겠다. 네가 깨워. 아니 아침에 오빠 술을 많이 먹고 왔는데 좀 피곤하니까 좀 놔두세요. 좀 자게. 어? 사돈 들고 있는데 또 그래야 되겠냐고. 엄마 체면도 있는데. 엄마 아빠들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자꾸 건들지 마시고. 아이고 분위기도 이상해지네. 별일도 안 있는 며느리가 저렇게 화를 내니까 김 여사님은 당황하지. 오빠는 지가 이제 알아서 한다고 냅두래 쏠 뜻이지. 여기서는 그래도 엄마 체면을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돈한테 아들이 책이라도 잡힐까 봐 걱정하는 엄마 마음을 왜 며느리는 이렇게 모를까요? 남편이 일어나자 속풀이 라면까지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한국에서 가져왔대요. 남편 얼굴만 쳐다봐도 저렇게 좋을까? 맛있어요? 근데 남편 마음은 어때요? 솔직히 누구 편 들고 싶지도 않아. 둘이 싸우는 거 싸울 일이 아닌데 제 그냥 생각에는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화를 내고 하니까 애매하죠. 제가 중간에 다 낀 일인데. 그나저나 친정집이 상당히 잘 사네요. 2층 집에다가 집 건물이 2채예요. 아 여기 같으네. 여기가 처음 우리 왔을 때 주문 들어와 여를 초대받았어. 와 저런 응접실 있는 곳 드문데 가구도 고급이죠. 우리는 15평 사는데 그것도 오래된 아파트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면 우리 아들 기죽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보시 짠 들었더니 지금 아무것도 없네. 비었네. 친정집 사정이 어려워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진짜 음식하는 주방이나 봐요. 신식 부엌에 있을 거는 다 있어요. 근데 가스가 켜져 있는데 사돈 처녀가 끌 생각을 안 하네. 이거 꺼야 안 되냐고. 어떻게 뭐 대화가 통해야 가면서 봐. 김 여사는 가스비가 아까워서 어떻게든 꺼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거 왜 이렇게 켜놨어요? 이거 꺼야 되는 거 아니야? 뜨겁대요. 한국 너무너무 깼어. 비싸다고. 나는 뭐 회사 갔다 오니 집에서는 끈뜨끈하니 깜짝 놀래가 빨리 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안 좋았어요. 여긴 가스비가 싸서요. 난방과 차량에 다 가스를 쓴대요. 맞아요. 지금 네 옛날 얘기하고 있어. 여기 들어오니까 가스 불을 안 끄고 있는 거야. 켜놓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이불 덮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올 시간 되면은 그때 보일러를 틀어놓고 집이 따뜻하게 해놓으려고 틀어놨었지. 그 전에는 안 틀었죠. 그 때문에 아빠한테도 막 혼나고. 엄마 아버지도 어디서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활비를 쓰나 하고 또 혹시나 우리 아들한테 좀 의지하지는 않나 제 생각이 그런 뭐 추측이 들어가요. 제 친정집이 이제 옛날에는 너무 잘 살았지만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제 사위한테 계속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빌린 돈의 출처를 얘기 안 해주니까 김 여사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아니 샤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지에다가 우리 아들 이름을 새기는 거나 봐. 반짝이로 그것도 반짝이로. 바지에다 그런 걸 왜 새기려고 그래? 그래야 제 마음을 좀 남편이 빨리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며느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기가 막힙니다. 친정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부인 약속. 따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좋다고? 시와드다 시와드. 사랑해서 그렇다. 아 사랑해서 그렇다고. 한국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는 안 돼. 한국에서는 이상한 사람을 본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며느리가 화났어요. 며느리가 말을 잘못 이해한 건데 김 여사님도 속상하네.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한국에서는 정신병자를 본다고 이는 뜻이지. 주위 사람들이 의식이 되지. 저 집 며느리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아, 꼭 사랑하는 방법이 그래야 돼요. 응?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남편한테 집착을 하는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며느리한테 얘기해볼 참이에요. 며느리가 엄마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집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엄마 보기에는 집착으로 보여. 그것도 어느 정도 맨날 오빠를 꼼짝을 못하게 하잖아. 이리 가도 네 눈치를 봐야 되고 무슨 말을 하나 그렇게 네 보는 거 아니야. 엄마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 원래 성격이 그런 건데 와이프를 이해해주고 항상 도와주고 애기도 많이 사랑해주고 그런 남자를 만들고 싶어서. 아니 며느리가 이렇게 속 깊은 생각을 하는 줄은 김 여사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서로 오해가 있었나 보다. 오지 마.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남자를 왜 살아야 돼? 왜 엄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되는지. 오빠를 사랑하니까 참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 마음을 몰랐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우유부단해서 우리 아들이 문제야. 그건 누구를 탓하겠어. 그건 완전 내 욕심이지.